화려함의 극치라 불리는 대한민국 연예계.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경제적 절벽이 존재합니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의 연예인이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는 반면 나머지 99%의 무명 배우나 연습생들은 월 평균 6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사고 슈퍼카를 굴릴 때 누군가는 무대 의상 대여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끼미를 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성공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꺾이는 순간 그녀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단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만질 수 있다는 화류계의 위험한 제안입니다. 마이크 대신 탬버린을 잡고 대본 대신 술잔을 든 그녀들. 과연 무엇이 그녀들을 그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으며 그 선택의 끝에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연애 핫픽에서는 연예계보다 화류계를 선택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여자 연예인 5인의 숨겨진 이야기를 심층 분석합니다. 지금부터 그 잔인하고도 슬픈 기록을 시작합니다. 타보 걸그룹 네이처 하루. K-팝의 화려한 무대 뒤에 가려진 캬바쿠라의 그림자, 화려한 조명과 팬들의 함성, 그리고 땀방울이 섞인 연습실. 2018년 한국 연예계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9인조 걸그룹 네이처에는 유독 눈에 띄는 일본인 멤버가 있었습니다. 바로 본명 아베 하루노, 활동명 하루입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볼룸 댄스 국가대표로 활약할 만큼 압도적인 실력을 갖춘 유망주였고 그 재능을 인정받아 단 4개월이라는 짧은 연습생 기간을 거쳐 초고속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2024년 4월 그녀가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곳은 음악방송 무대가 아닌 일본 센다이의 어느 유흥업소 홍보 영상 속이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사쿠라 루루라는 예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18살 때부터 6년간 한국에서 K-팝 아이돌로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과거를 스스로 밝혔습니다. 한때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던 아이돌이 일본의 성인 유흥 문화인 캬바쿠라의 접객원, 즉 캬바조가 되었다는 소식은 한일 양국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 그녀는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아이돌의 꿈을 뒤로하고 술잔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그녀의 선택 뒤에는 K-팝 산업의 잔인한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이처는 데뷔 초기 알레그로 칸타빌레와 리카리카 같은 곡으로 이름을 알리려 애썼지만 거대 기획사들이 독점한 시장에서 중소기획사의 아이돌이 자생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행사와 공연이 끊기면서 수익은 제로에 수렴했고 멤버들은 정상금은커녕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하루는 이후 자필 편지를 통해 직접 댄스 스튜디오를 차리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연예계 생활이 오히려 그녀를 경제적 낭떠러지로 몰아넣었고 결국 그 꿈을 다시 이어가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고수익 업종인 화류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업소 홍보 영상에서 그녀는 예전에는 술을 전혀 못 마셨지만 지금은 꽤 잘 마시게 되었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춤을 추던 국가대표 출신 댄서가 이제는 낯선 남성들의 술자리 흥을 돋우기 위해 탬버린을 흔드는 현실. 이것은 단순히 게임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K-팝의 이면입니다. 그녀의 논란이 불거진 지 불과 사흘 만에 소속사는 네이처의 공식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청춘을 바쳤던 그룹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고 하루는 캬바조가 된 아이돌이라는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밤의 세계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화려한 K-팝의 성공 신화 뒤에서 소리 없이 쓰러져가는 수많은 하루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녀의 선택을 비난하기에 앞서 꿈을 향해 달려온 청춘이 왜 유흥업소의 홍보 문구로 소비되어야만 했는지 그 참담한 구조를 직시해야 합니다. 하루의 사례는 연예계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지 못한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슬픈 도피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 4.
연습생 출신 한서희, 대형 기획사를 뒤흔든 지옥의 저격수와 템프로의 비밀, 메이처의 하루가 생계와 꿈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사례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인물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 바로 한서희입니다. 그녀는 정식 데뷔를 한 가수는 아니었지만 MBC 위대한 탄생에 출연하며 수려한 외모와 실력으로 주목받았던 대형 기획사 연습생 출신입니다. 하지만 대중이 기억하는 그녀의 모습은 무대 위 아이돌이 아닌 강남 화류계의 정점이라 불리는 템프로의 일원이자 연예계의 금기를 깨트리는 폭로자였습니다. 한서희가 배중의 뇌리에 박힌 결정적인 사건은 2017년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단순한 연습생이 아니라 재력가들과 연예인들이 드나드는 강남의 멤버십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그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금수저 집안의 딸이라고 포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거래와 마약 파티의 목격자이자 가담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서희의 사례가 유독 충격적인 이유는 그녀가 화류계에서 쌓은 정보와 인맥을 바탕으로 연예계의 거물들을 직접 저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녀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마약 의혹을 폭로하며 양현석 전 대표를 법정까지 세우는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유흥업소라는 공간이 단순한 술자리를 넘어 연예계의 권력관계와 비리가 뒤섞이는 거대한 정보의 장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가 그곳에서 본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감히 나를 건드리느냐는 식의 도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는 대중에게 연예계와 화류계가 얼마나 뿌리 깊게 유착되어 있는지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조사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한서희는 연예계 진출이 좌절된 연습생이 가질 수 있는 파괴적 본능을 보여줍니다. 1%의 스타가 되기 위해 청춘을 바쳤지만 실패한 이들에게 화류계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을 넘어 스타들의 치부를 쥐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복수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강남 템프로에서 근무하며 자신이 데뷔했다면 마주했을 톱스타들을 고객으로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비밀들은 그녀를 연예계보다 더 무서운 이슈 메이커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결국 반복된 마약 투약과 실형 선고로 이어지며 파멸에 가까운 결말을 맞이했지만 한서희라는 이름은 여전히 한국 연예계에 거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타 시스템의 낙오자들이 유입되는 화류계가 어떻게 연예계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기형적인 관계가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녀의 삶이 그대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탑 3. 배우 장미인의 추락한 여배우의 마지막 자존심과 논현동 템프로설의 진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이 연습생이나 신인급 아이돌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에 다룰 인물은 대중에게 이름과 얼굴이 널리 알려진 배우라는 점에서 그 충격의 궤가 다릅니다. 바로 드라마 보고 싶다, 복제가 가고 등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장미인혜입니다. 그녀는 탄탄한 연기력과 매혹적인 외모로 한때 포스트 김혜수로 불릴 만큼 유망한 배우였지만 잇따른 구설수와 공백기 끝에 강남 유흥업소 출근설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보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강남 논현동 일대 유흥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유명 여배우 제이씨가 논현동 소재의 이른바 멤버십 템프로 업소에 정식으로 출근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소명과 함께 그녀가 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주인공이 장미임혜라는 실명이 거론되며 연예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장미인혜는 업소 내에서도 다른 접대부들과는 확연히 다른 배우 프리미엄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동료 접대부들과 섞여 대기하지 않고 단독 대기실을 사용하며 손님을 가려받는 등 배우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는 후문이 전해졌습니다. 장미인혜 측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그녀는 과거 프로포폴 투약 사건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이후 복귀 시도마다 대중의 외면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연예계 전문가들은 그녀의 사례를 두고 화이트 아웃 현상이라 분석합니다. 화려한 정점에서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한 연예인이 평범한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중의 시선 때문에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품위 유지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결국 고액의 수입이 보장되는 화류계였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당시 업소 관계자들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술자리에서도 배우다운 기품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자신을 배우 장미인애로 대접해주는 고위층 고객들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사라져버린 대중의 관심을 유흥업소라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나마 보상받으려 했던 비극적인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연예계라는 화려한 감옥에서 탈출했지만 결국 도달한 곳이 밤의 세계라는 점은 한때 그녀를 응원했던 팬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장미인의 사례는 대한민국 여배우들이 겪는 유통기한의 잔혹함과 공백기의 공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재기가 불가능한 한국 연예계 구조 속에서 배운 것이 연기뿐인 배우가 선택할 수 있는 막다른 골목. 그녀가 지키려 했던 그 마지막 자존심이 향했던 곳이 템프로의 밀실이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연예계가 품고 있는 가장 어둡고도 씁쓸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탑2 기상캐스터 최영아. 화려한 스폰서의 배신과 부산 유흥업계로의 은밀한 도피. 이번에 다룰 인물은 연예계와 언론계의 경계에서 단아한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바로 KBS 기상캐스터 출신의 최영아입니다. 그녀는 170cm의 큰 키와 서구적인 외모로 날씨 요정이라 불리며 남성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유명 중견기업 사주 아들과의 결혼으로 현대판 신데렐라의 표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외물 뒤에 숨겨진 실상은 대중이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최영아의 추락은 이혼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짧게 마무리한 그녀는 이후 재력가 스폰서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그녀가 거주하던 강남의 고급 빌라와 외제차, 그리고 SNS에 도배되었던 명품 쇼핑 리스트는 모두 누군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스폰서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과도한 사치와 복잡한 사생활,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어울리며 음주 가무를 즐기는 영상이 유출되면서 스폰서의 지원이 일제히 끊기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던 그녀에게 찾아온 생활고는 잔인했습니다. 이미 기상캐스터로서의 이미지는 실추되었고 방송계 복귀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때 그녀가 선택한 곳은 서울의 눈을 피해 내려간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지역 유흥업계 관계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최영아는 부산 소재의 고소득 멤버십 유흥업소에서 언니급으로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상캐스터 시절 다져진 정확한 발음과 세련된 매너, 그리고 전직 유명임이라는 타이틀은 부산 밤거리에서 최고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그녀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가득한 룸 안에서도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손님들을 응대하며 독보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산행 소문이 연예계와 언론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현재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이지만 그녀가 보여준 행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영아의 사례는 스폰서 시스템이라는 연예계의 고질적인 악습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타임의 자본에 의지해 쌓아올린 신기루 같은 화려함은 지원이 끊기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너진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다시 유흥업소라는 늪으로 발을 들이는 악순환. 한때 전 국민에게 내일의 날씨를 전하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내일조차 기약할 수 없는 밤의 세계로 숨어버린 현실은 화려한 연예계 이면의 가장 쓸쓸한 풍경 중 하나입니다. 탑1 배우 한하경, 소혜리. 영화계의 문제아에서 부산 하류계의 여왕, 그리고 창간녀 소송의 파국. 드디어 오늘 리스트의 정점, 가장 충격적인 행보를 보인 인물에 도달했습니다. 한때 전망 좋은 집 등 성인 영화계의 블루칩으로 불리며 파격적인 노출로 화제를 모았던 배우 한하경. 지금은
소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앞서 언급한 인물들과는 달리 유흥업소를 단순히 생계수단으로 삼은 것을 넘어 그곳에서 벌어진 인연으로 인해 법정 싸움과 사회적 지탄의 주인공이 된 독보적인 사례입니다. 한하경의 이름이 대중에게 각인된 것은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서의 이른바 꽈당 사건이었습니다.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에서 넘어진 그녀의 모습은 의도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단숨에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화제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후속작들의 잇따른 실패와 연예계 내에서의 고립은 그녀를 다시금 경제적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사그라들 무렵 그녀가 선택한 행선지는 다시 한번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고소득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그녀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재력가인 사업가 A씨였습니다. 한하경은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고 심지어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로맨틱한 도피가 아닌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A씨가 아내와의 이혼을 주저하자 한하경은 A씨의 아내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임신 사실을 알리고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은 한하경의 행위가 한 가정을 파괴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죄 취지의 판결과 함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한때 레드카펫의 주인공이었던 여배우가 부산의 술집에서 만난 남성의 가정을 깨트린 주범이 되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한하경의 사례는 연예계라는 화려한 간판을 유흥업소에서의 몸값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곳에서 만난 권력이나 재력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할 때 어떤 파멸이 기다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현재 아프리카 TV 등 개인 방송을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상간녀와 업소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이름 뒤에 영원히 붙어다니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연예계의 스타가 되기를 꿈꿨던 한 여성이 밤의 세계에서 벌인 이 잔혹한 드라마는 오늘날 한국 연예계와 화류계가 얽히고 설킨 가장 추악한 실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메이처의 하루부터 한서희, 장미인의, 최영아, 그리고 한하경에 이르기까지 대중의 박수를 받던 그녀들이 왜 스스로 밤의 꼬지라 불리는 화류계를 선택했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5명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공통된 사회적 구조와 경제적 비극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예계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의 중심지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승자 독식이라는 잔인한 룰이 지배하는 정글과 같습니다. 상위 1%의 스타들이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동안 나머지 99%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무대 의상비와 연습실 대관료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꿈을 향해 달려온 시간이 길수록 실패 뒤에 찾아오는 상실감과 경제적 압박은 더욱 거세집니다. 이때 고액의 수입과 화려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화류계의 유혹은 절벽 끝에 선 그녀들에게 마지막 봉화줄처럼 믿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했듯 그 선택의 끝은 결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국가대표급 댄서였던 이가 일본의 유흥업소 홍보 모델이 되고 주연급 배우가 상간녀 소송의 주인공으로 전락하는 과정은 연예계라는 화려한 외피가 한순간에 얼마나 무력하게 벗겨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화류계로의 진출은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해 줄 수는 있었지만 그 대가로 그녀들은 연예인으로서의 명예와 대중의 신뢰, 그리고 평생을 바쳐온 꿈을 송두리째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그녀들만의 잘못일까요? 재능 있는 청춘들이 경제적 전력 때문에 유흥업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최소한의 안전망은 없는 것일까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가진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스폰서라는 이름의 기형적인 기생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제3의 하루와 한하경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연애 합픽이 전해드린 이 기록은 가십을 넘어선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입니다. 화려한 스타 시스템의 낙오자들이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곳, 그곳이 바로 강남의 밀실과
부산의 밤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